여기까지가 이제 매매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매매라는 게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서가 아니고 이 정도나 올랐으니까 내리겠지, 이 정도나 내렸으니까 오르겠지 라고 단순히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정도면 내리겠지 해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면은 가격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이 정도 내렸으니까 오르겠지라고 해서 반등 자리를 잡으려고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지만 바닥으로 더 하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처럼 시장은 절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내가 생각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매매는 예측 게임이기도 하지만 확률에 근거한 규칙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디서 정리할지를 미리 본인이 세팅을 해놔야 시장이 반대로 흘러갔을 때 반응하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예측보다 대응이라는 거에 한 가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똑같이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어도 누구는 본전에서 정리할 거고 또 다른 누구는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누구는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본전과 손실이 모든 게 결정나는 게 이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들 가장 착각하는 게, 손절을 하면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손절은요 여러분 실력 부족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매매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익절을 하는 것처럼 당연히 손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명확한 손절 라인이 무조건 필요하단 거겠죠. 오히려 손절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한 번에 청산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손절은 항상 말하지만 칼같이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하고 돈을 잃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돈을 버는 사람은 여러분 손실을 깔끔하게 인정을 해요. 근데 돈을 잃는 사람은 손실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요, 저는. 매매는 수익 플러스 수익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고 수익하고 손실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끝나는 거를 저는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게 여러분, 승률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승률을 생각할 때 그래도 매매 승률 한 80%, 90%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연봉 수백억, 수천억을 받는 퀀트 트레이더들도 승률 60%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승률은 40%에서 60%예요.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이 선물 시장에서는 충분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승률 대비 손익비가 얼마가 나올 거냐가 가장 중요해요. 한 번 이길 때 내가 얼마를 벌 거고, 한 번 질 때는 시장에 얼마를 내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80%, 90% 승률에 기대를 하는 이유가, SNS나 소셜 이런 데서 뭐 70% 승률, 80% 승률, 이 보조지표면 가능합니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오늘 당장의 수익, 이번 주 당장의 수익은 전 70%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7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계속 본다?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기꾼이거나 손익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허구의 승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를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매매는 그거 재능의 영역이야,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능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차트를 보는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남들보다 나만의 매매법을 구상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절대적인 규칙과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은 정해진 법칙대로만 하면 시장에서 무조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욕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강박으로 나는 무조건 이 법칙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만 잘 지켜보자 라고 좀 마음을 가볍게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운에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매매라고 하는데, 내가 세팅해놓은 손절 라인이 지났는데도 살려줄 거야, 물타기 하고 그러다가 한번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억 때문에 손절을 그 다음부터 못하게 돼요. 근데 한두 번은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매매는 규칙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매매로 먹고 살 꿈을 꾸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일수록 이 운에 기대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운에 기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야 돼요. 내가 피곤하든 단 10분만 매매를 할 수 있든 1시간을 매매를 할 수 있든 오늘 보든 내일 보든 1년 뒤에 보든 같은 차트에서 같은 판단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차트가 간결해야 됩니다. 나조차도 같은 차트를 보고 매수하고 매도가 나뉘는데 이게 시장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정보를 걷어내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멍청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할수록 매수인가? 매도인가? 이거 아니겠지? 저거 아니겠지? 저번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땠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치면서 내동매매가 나가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거든요. 매매에서 가장 불필요한 게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똑같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아무리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해도 내동매매가 나갈 때가 있고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사람보다 내가 규칙을 잘 지키자 이 정도만 해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버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레드트레이더 카페에 가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시장 분석과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대1 상담이 가능한 레드 전용 소통 공간과 진입부터 청산까지 포지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전방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드트레이더 카페 또는 고정 댓글 상담센터를 확인해주세요.